자, 33번부터 진도 나갈게요. 33번부터. 33번, 34번 다 빈칸 완성 문제고, 32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첫 번째 줄에 빈칸이 있었고, 그 첫 번째 줄의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근데 뭐 3학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빡빡해.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 알고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내년에 이제 우리 공부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의 난이도에 익숙해져야 돼. 중간 단계에 있는 거니까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데 내년에도 계속 힘들면 어렵겠지? 그러니까 올해 중간 기말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겨울 때까지 겨울 학기, 겨울 방학까지 자기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 봅시다. knowing who an author. 얘가 이제 동명사 주어죠? 이거 동명사 주어.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가 의문사 주어 동사죠. 누가 작가인지를 아는 것. 이게 동명사 주어. 그리고 얘가 A지. 이 덩어리가 A. 그리고 what his or her likely intention are. 이게 B인데 얘도 마찬가지 의문사. 얘가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 그나 그녀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가능성이 높은. 이건 형용사예요. 아이고. 얘가 형용사야. 얘는 명사고요. 그래서 그나 그녀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아이고, 잘못 체크했어요.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고 얘가 주어라고 했으니까 얘가 동사고 여기까지 끊어야죠. 여기까지 끊어서 앞에 있는 게 A라고 했고 뒤에 있는 게 B. 그래서 얘 두 개인데 동사는 단수를 썼어. 동사는 단수를 썼어. 그럼 뭐, 왜 두 개인데 선생님이 이게 동사를 단수 썼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을 하나로 본 거죠. 이걸 별개로 보게 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하나로 본 거야. 하나. 그래서 그나 그녀의 가능성이 높은 의도가 무엇인지. In creating text or artwork. 이건 글 쓰는 거고 이건 예술 작품이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is tremendously.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이거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작가,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문장도 부연이에요. not knowing. 얘가 또 동명사 주어죠. not knowing. 동명사 주어.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까지 해요.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까지. 모르는 것이지, 모르는 것. 누가 작품을 썼는지 또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 근데 얘가 이렇게 되네요. 얘가 의문사가 되고 얘가 주어 역할까지 한다 그랬지? 얘가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 얘가 목적어. 여기까지가 이제 동명사 주어야. 그래서 누가 작품을 쓰거나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예술품을 그것을 썼는지를 모르는 것,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다.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다. 주연이도 오는 거였어? 좀 일찍 오지 그러면. 자, 우리 33번부터 하고 있어요. 33번부터. 첫 번째 문장 해석했고,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중요한 얘기만. 들려요? 주연이는? 채팅으로 쳐, 채팅으로. 들리는지.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작가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 때,
그나 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대. 우리들 대다수에는 이게 도입부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연이 계속 이어져요. Not knowing who wrote,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것,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 작품을 그것이 매우 좌절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좌절을 하면 frustrated가 되고 좌절을 시키면 ing예요. 이거는 ing가 맞겠지. 일이니까. Our culture plays great roles on the identity of speakers. 자, 우리가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두는데 상당히 큰 가치예요. great role스니까 어디 위에다 두냐면 스피커, 라이터,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이건 쉽게 말해서 작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작가들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인지 말이죠.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둔다.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누가 작품을 썼는지, 그리고 그나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작품을 만들 때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것은 좌절스러운 일이다. 우리 문화가 스피커, 라이터,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큰 가치를 둔다. 누가 그 작품을 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고, 아마도 the single most important aspect of authorship. 이 단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형태로 사실 보기가 힘들죠. 그냥 작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가의 정체성. 그 해리포터로 유명한 조앤 롤링이 미혼모잖아요. 미혼모. 해리포터를 쓸 당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글을 썼다는 얘기가 되게 유명하잖아. 근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근데 이제 이분이 궁금했나 봐. 자기가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나중에 작품을 쓸 때 자기 유명세를 통해서 다른 작품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필명으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출판사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자기 이름을 감추고 조엘 롤링이 이제 썼다는 것을 감추고 어떤 작품을 쓴 거야. 근데 성공했어요. 그 성공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자기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글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름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데 반대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는지 그런 일을 거쳤어요. 어쨌든 알소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도 배우나 감독이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저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꼭 봐야지. 아니면 저 감독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감독이 또 만든 영화라고 하면 내가 저 영화는 꼭 봐야지. 그런 거 따라가죠. 그게 이제 작가의 정체성이지. 알소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단 하나의 싱글이라는 거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작가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vaguely 모호하게 이 말이고 모호하게 apprehended 이해되는 존재감이다. 인간의 창의성에. 이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이 작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인간 창의성의 어떤 존재를 감각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만든 영화나 작품이나 책이나 이런 건 꼭 들어야겠어, 봐야겠어 이러는 거야. 선생님 말 잘 들려요? 유민이하고 도현이 잘 들려? 끊기진 않고. 음. 자,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 얘가 A 첫 번째 거고 도현이도 알았어. 이게 개성 이런 거겠죠? 그리고 authority는 권위예요. 권위. 어떤 권위냐면 이 단어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명목상의. 작가의 정체성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공하는 거의 목적어가 얘하고 얘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모호하게 이해되는 이런 존재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작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자, it is almost unthinkable. 자, 얘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예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visitor to an art museum 이런 뭐 미술 박물관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admire 인정하는 것이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인정하는 거 admire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경탄하다, 감탄하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경탄하다, 감탄하다. 그래서 룸풀하면 우리 스푼풀이라는 표현을 알아요. 스푼풀. 이게 한 숟가락 가득이거든. 룸풀하면 뭐겠어요? 한 방 가득이에요. 한 방 가득.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시회가 열린 뭐 갤러리 같은 데를 가면 이제 룸에 이 사람 작품이 이렇게 쭉 있죠. 뭐 중앙에도 뭐 조각품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걸 말해. 룸풀이라고 하는 건 한 방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림을 감탄하는 것은 어렵대. 생각할 수가 없대. 이게 조건이죠. without knowing, 모르는 채. 그 개별적인 화가들의 이름을 모르는 채.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만 보고 감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름을 보고 자기가 이제 미술에 좀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들 같으면 역시 그 사람 작품이군 뭐 이러면서 이제 보겠죠. 반대로 누군지 잘 모르면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지 않겠지? 모르니까. 또는 이게 두 번째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런 독자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이 독자가 뭘 하냐면 not to know, 모르는 것을 who the writer is of the novel 그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 she is reading 그가 여기 이거는 리더를 받겠죠? 독자, 읽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야 너 무슨 책 읽어? 뭐 소설책 무슨 뭐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누가 썼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겠죠. 뭐 스캇 피츠제럴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소설의 작품을 쓴 작가를 모르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뭐 재밌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재미없는데 뭐 시간 죽이려고 보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가가 누군지 알겠죠? 알고 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퍼블리셔들, 이제 출판사들인데 퍼블리셔가 출판사도 되고 출판인도 돼요. 그러니까 뭐 출판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편집자 그런 사람들이 proudly 아주 자랑스럽게 디스플레이 보여주는데 author's names 그 작가의 이름을 on the jacket 재킷이라고 이제 커버죠 우리 커버 그리고 the title of their books 그들의 책에 있는 제목 페이지 스파이는 책등이라고 해요 책등 책등 여기 이렇게 책이 놓여 있으면 이게 책등이야. 자 이런 것에 있는 그 작가 이름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왜냐면 이제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니까. 물론 뭐 책이 한 권밖에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책이 두 권, 세 권 이렇게 있으면 그 전의 작품들에 대해서 뭐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작가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배우들이 갑자기 예능에 나오거나 뭐 이런 이유는 하나죠.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는 거지. 그 사람이 출연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제 케이스는 그거죠. 고정 인원을 빼고 뭐 누가 나오면 뭐 가수라고 하면 새로운 노래가 발표될 거고 영화 배우라고 하면 새로운 영화가 발표될 거고 뭐 그런 식이잖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작품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는 작가들을 누가 이걸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더 뉴욕 타임즈 북 리뷰. 이게 일종의 뭐 저널 같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뭐겠지. 얘 이탈리스로 돼 있으니까 얘는 제목이야.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진행하는 책 리뷰.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가 진행하는 이 책 리뷰. 이런 뭐 사이트가 있던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이 있던지. 자, regularly 정기적으로 include pictures of author. 작가들의 사진을 포함한대. 여긴 작가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지. 책 소개하는데 왜 작가의 사진이 들어가요? 책의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인용한다. 작가를
as they talk about their work. 그들이 요건 뉴욕 리뷰 북스하고 뉴욕 타임즈 북 리뷰를 받겠죠? 뭐 매체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이 대인은 그게 아니라 작가들 같아 보이네요. 그들의 작품이니까 얘네들을 받겠네. 자, 벌써 오브 피치쇼. 둘 다 이 말인데, 둘 다라고 하려면 작가일 수 없네요. 이게 작가일 수가 없네. 얘는 작가가 맞고, 얘는 작가들, 아서스가 맞고, 얘는 이 리뷰하는 욕이요. 얘네들, 이 보스 오브 위치 있죠? 보스 오브 위치. 여기에서 컴마가 있잖아. 이 컴마 찍고 위치 구문이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받는 건데 얘네들 받아요. 얘네들 둘 다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작가 이름 보여주겠죠. 지금 계속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답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책만큼이나 작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됐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근거는 체크해 놓으세요. 이 첫 번째 문장. 여기 앞에만 칠게. 너희는 첫 번째 문장을 다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여기 문장하고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빈칸과 연결해 주세요. 문제를 푸는 근거로. 됐죠? 34번으로 갑시다. 34번. 자, 34번. All athletes. 모든 운동선수들은 have an innate. innate는 내재된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뭐 타고난 거죠. 내재돼 있다는 거는. 타고난 선호도를 가지는데, 이것에 대한, 이게 뭐뭐에 대한이야. 뭐뭐에 대한. task or ego involved goal. 그러니까, task involved goals. 얘가 A야. 그 다음에 ego involved goals. 얘가 B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선호가 두 가지라는 거지. 과업 지향적 어떤 목표. 아니면 이건 뭐 개입이라고 하죠. 개입. 오리엔티드 하면 지향적인 거고, 인볼브드는 개입된. 그래서 과제 개입 목표, 자아 개입 목표.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과제 개입 목표. 두 번째, 자아 개입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것에 대한 타고난 선호가 있다.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주겠죠? 자, these predispositions. 이거는 기질이란 뜻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지금 이 앞문장의 내용 얘기하겠지. 이런 선호나 이런 선호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기질들은. 자, 여기 컴마는 지울 수 있어. 컴마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referred to as. 이거 여러 번 설명했었지. refer to A as B. 이게 수동태 형태로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얘가 앞으로 가지? A, be referred to as B 이런 형태로 남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거는 이거지. 본문에서 보는 거. 이만큼이요. 요렇게가. 자, 이거 좀 정리해야 돼. 이거 좀 정리하세요. 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task involved goals, 그 다음에 ego involved goals,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그래서 과업 목표 지향성, 아니면 얘는 자아 목표 지향성. 이런 것으로 언급되어지는 이러한 기질은, 이렇게 되죠? 아, believed, 뭐뭐라고 믿어지는데, 이 believed는 믿는다가 아니라 thought예요, thought. 생각되어진다, 이 말이죠. 뭐뭐라고 여겨진다. to develop, 발전하는 것으로, through는 내내 이런 말이야. childhood, 내내, 유아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내내 발달한다라고 생각되어진다. 주로 부사예요.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뜻이지. The types of people. 두 가지인데 발달하는 이유가 두 가지. 발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상황.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운동선수가 계속 이렇게 받는 거지. 그리고 honestly. 그 다음에 또 나오나요? 안 나오네. 얘 그대로 받는 거죠. 그 운동선수인데 어떤 운동선수냐면 come in contact with, 접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they are placed in, 그들이 놓여지는,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 둘 다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둘 다 생략되어 있고. 됐죠? 그럼 뭐에서? 상황하고 사람들의 유형이요.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달라진대. 거기다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아까 유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 태스크 인볼브드 골즈가 있고 이고 인볼브드 골즈.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태스크 골 오리엔테이션하고 이고 골 오리엔테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열거돼. 자, if children consistently, 만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parental, 이건 부모의 아니면 양육의 이런 말이죠.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과 인식에 따라서 for, 뭐뭐에 대해서요. 이거는 뭐뭐에 대해서 personal improvement, 개인적인 어떤 개선, 발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받는다는 게 두 가지야. 받는다는 게 얘가 이제 첫 번째 거고요.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부모가 주는 이제 칭찬이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발전에 따라서 누구에게? 그들의 코치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지. 부모는 칭찬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치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걸 받을 때, parental praise나 recognition을 받을 때,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 받고, receive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야. 그리고 그들이 encourage는 이렇게 쓰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앞으로 나가서 수동 형태를 쓴 거지. 그래서 뭐뭐 하도록 장려받다, 격려하다. learn from,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장려를 받게 되면, 이 부절이 여기서 끝나요. then, 그러면 they a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지. foster, foster는 키우다, 기르다 이런 뜻이 있죠. 기르다, 육성하다. 잘하게 하는 거지. 뭐를?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이제 과업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업 지향성. 지향성이라고 해도 되고 성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성향은 아까 이 단어 있었죠? 이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지.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글의 구조는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여기서 뭘 얘기한다고?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기 무슨 내용이 거야? 태스크, 이고, 오리엔테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이고 involved goals 또는 이고 goal orientation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바뀌어. 그 다음 문장에서 바뀌어요. 좀 계속 봅시다. It becomes natural. 얘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그들에게 당연해지는데 뭐가? believe that. 뭐뭐라고 믿는 것이,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데디아라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마스터리, 숙달, 노력,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네들 뭐 하는 애였는데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끝마치고 그 다음 단계에 무언가를 하면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숙달하고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뭐 이해하고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받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책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잘 챙기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성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겠지. 됐죠? 자, 계속 가요. The behavior of their role models. 그들의 역할 모델의 행동이,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게 롤 모델, 역할 모델이잖아. 존경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이 스포츠에서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아까 전에 이거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럼 지금 얘기는 만나는 접촉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겠지? 그들이 놓여지는 상황은 이런 거.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거요. 스포츠에서 역할 모델의 행동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발달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야. Such an environment far different from 뭐뭐와는 훨씬 다르다. 그러한 환경은 서치는 앞에 나오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나오는 환경은 뒤에 것과 훨씬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지금 앞에서는 태스크 involved goals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 involved goals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봐야죠. 훨씬 다른데 이런 것과 원이 받는 거는 이것 자체가 environment야. 다른 환경과 다르다. 어떤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형성되어지는데 보상과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만 이것에 대해서만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기면 뭔가 대우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까 얘네들은 어땠어요? 아까 위에서 봤던 애들 숙달, 노력 이런 거는 이제 다 지켜보고 와 네가 열심히 과정에서 열심히 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코치들 같은 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주고 이런 거잖아. 이 환경에 있는 애들은 이기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체성, 가치관이 형성돼. 그래서 praise for the best grades 칭찬을 받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계속 이 구조예요. B에 대해서 A, B 다시에 대해서 A 다시. 최고의 성적, 뭐 1등급 맞는 친구들, 100점 맞는 친구들, 이 친구들만 칭찬. 그 다음에 비판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아. 왜 너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따위야? 뭐에 대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1등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또는 코치들인데 어떤 코치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즈투 뭐뭐 하는 건데 핸드아웃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unequal recognition 불평등한 인정 인식을 주는 거. 자기가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친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해주고 자기가 조금 평소에 잘 좋아하지 않고 이런 친구한테는 이제 뭐라고 한다든지 또 동등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대. This kind of environment. 지금 방금 앞에서 얘기한 환경이지. helps, 돕는데 unequal orientation. 뭐를요? 자아 성향을. to flourish. 이 단어 모르면 체크해두세요. flourish라는 단어. 꽃피는 거예요. 꽃피다. 그러니까 이 자아 성향이 완전히 피는 거죠. 완전히 자리를 잡겠지. 뭐뭐라는 믿음과 함께. 뭐라는 믿음과 함께? 이게 구조가 자, not 1번 봐봐. not A, but B.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굳이 따지자면 위에서 얘기한 이제 태스크 인볼브드 골이겠죠? 이거 반대라고 반대.
그 다음에 얘가 보세요, 얘. 여기 지금 어빌러리 앤 탤런트가 A, B고요. 얘가 다 A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노력과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 아니고 능력과 재능이 성공을 얻는다. 이게 결과 있잖아, 결과. 위닝하는 거야. 위닝하는 거. 얘가 답이죠. 1번하고 4번은 반대예요. 우리 수능 정도의 시험에서는 선택지가 정반대의 내용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이 반대의 내용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답이죠. 얘가 답이잖아. 근데 사실 2번 같은 거 보면 그 한 운동선수의 능력이 꼽히게 될 것인데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코퍼레이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보다 경쟁보다 팀을 만든다. 조금 애매하나요? 아니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이 내용이 비슷한 맥락일 때 반대 이 두 가지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얘가 답이에요. 근데 조금 애매하네요. 아까 볼 때는 반대되는 내용이 두 개 있다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애매하네. 그래서 그런 경우 선택지 분석 잘해야 돼. 뭐 그러면 본문의 이해하고 상관없이 선택지만으로도 답을 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4번 넘어갈게요. 34번. 35번 봅시다. 35번.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야. 더 장르. 장르라고 하죠, 우리 장르. 장르 영화는 simplifies, 얘 동사죠. 필름 watching. be as well as A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만큼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영화 제작뿐 아니라 그 as well as는 뒤에서부터 그 해석을 해야 돼. 선생님 지금 쓸 때 A as well as 이렇게 안 썼잖아. 이런 형태로 외우는 게 편해요. 이런 형태로. 그래야지 뒤에 거부터 해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화 제작만큼이나 영화 시청도 단순하게 한다. 장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코미디 영화에서 뭐 이런 거 액션 뭐 어렵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살벌한 액션 있죠. 그 다음에 뭐 멜로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액션에 관련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간의 어떤 로맨스에 대한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주는 웃기는 거겠죠. 주는 웃기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러 무비? 아니, 공포라고 할까? 공포? 공포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멜로적인 요소가 있어. 처음에 꼭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되게 막,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주변 애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여자 주인공을 죽이러 가는 막 그런 거. 응? 뭐 그런 식의 어떤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형이 있잖아요, 전형.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 라고 이미 생각하고 본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단순화한다는 거는. 자, 서구에서 서양에서 because of conventions of appearance, dress and manners.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이지.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 뒤에 명사 형태가 나온 거죠. 열거. 컨벤션은 관례예요, 관례. 관례적으로 한다는 그 관례. 어피어런스, 외모, 드레스는 이제 옷이죠. 그 다음 매너는 이제 주고받는 어떤 예의, 범절, 예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전형화되어 있는 요소들을 보니까 알고 있다는 거지. 전형화되어 있는 요소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너무 막 강한 이런 게 아니라 뭐 주인공이 물론 강한 주인공도 있는데 적은 더 강하잖아. 그래서 뭐 도움을 받아서 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뭐 무언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전형을 가지고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압도적으로 강하면 재미가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는데 더 히어로 옷 모양을 보면 주인공이 누군 줄 알아요. 사이드킥은 조수예요, 조수. 이게 뭐 배트맨과 로빈 할 때. 배트맨이 당연히 주인공이지. 뭐 로빈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로빈이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트맨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모양만 봐도 주인공이 누군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조스고요. 빌런은 이제 악역을 맡은 사람, 악당인데, 그렇잖아. 악당 중에 막 되게 잘생기고, 물론 이제 그 역할을 맡은 극에서 그 역할이 뭐 그럴 수 있지. 되게 막 모범적인 이미지고 뭐, 응?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악당으로 돌변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악당은 악당처럼 생겼죠? 되게 못생기고 막. 온사이트는 보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식하는데 주인공과 조수와 악당을 온사이트 보자마자 인식한다. 그리고 assume 가정하는데 추정하는데 they 앞에서 이제 열거했던 사람들이 will not violate violate는 위반하다 침해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쟤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어때요? 선하죠. 그리고 뭐 자기가 희생하고 막 이런 거잖아.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막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끝나진 않죠. 뭐 만약에 영화 초반에서 되게 그 뭐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영화 맨 마지막에서는 희생하거나 뭐 그렇게 끝날 거 아니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그들의 어떤 관례적인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고. 자, our familiarity, 우리의 익숙함, 친근함, 뭐에 대한? 장래에 대한. makes watching. 이것을,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not only but also로 연결된 거야. 여기서는 생략도 있고,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즐길만하게 만든다. 예측 가능해야 재밌잖아. 영화가 막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요. 되게 불편해요. 영화 보는 동안. 대충 중반쯤 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영화를 편하게 보는 거지. 계속 막 이게 도대체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되게 혼란스러워. 그게 또 재밌을 수는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예측 불가능한 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편해한다고. 자,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 덩어리를. 그리고 익숙해요. 이 덩어리. 지금 목적어가 병렬로 걸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모든 관례들을. 그러니까 장르의 어떤 규칙들을 알고 있는 거지. 뭐 액션물은 액션물의 규칙이 있을 거고, 코미디는 코미디의 규칙이 있을 거고, 멜로는 멜로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멜로에서 나오는 하긴 뭐 그런 게 있긴 하네. 조폭들이 뭐 되게 잘생겼는데 조폭이고 되게 잘 싸우고. 근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사랑 얘기. 나중에 막 다치고 막,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 있잖아. 음, 그런 영화들 있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관례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다. 뭐로부터?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그리고 각 장면들을, 이미지를, 그리고 익숙한 상황을. 지금 이거 그대로 나왔죠? 앞문장의 내용에서. 얘하고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없지. The fact that 대리아라는 사실이 conventions, 관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그 사실, 이가 주어예요. 그 사실이 강화시키는데 뭐를?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뭐 이거는 앞에서도 했잖아. 앞에서도. 이거 하기 때문에 장르가 시청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즐길 수 있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죠.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자, 4번. 장르를 혼합하는 것은 is not innovation. 과거의 혁신이 아니다. few decades니까 수십 년 전. It was already 이미 an integral part. 인테그랄이니까 통합된, 중요한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다. 영화 산업에서 in the era of classical cinema 고전주의 뭐 고전 영화 시대 이미
일이 뭐 있었던.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장르 혼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장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겠지. 그래서 장르 영화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 때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장르를 혼합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찾고 거기서 벗어나면 답이죠. 그래서 이건 장르에 대한 설명, 장르 영화가 가지는 어떤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장르 혼합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 3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잘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settled into 여기서 settled는 분사구문이죠. 이제 좀 정리해놔요. as we are settled into 이렇게 원래 쓰인 구문인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빙으로 고쳤다가 생략한 거죠. 그래서 settled into 뒤에만 남은 거지.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 놨으면 이게 좀 수동태 표현이니까 원래대로 쓰자면 set A into B예요. A를 B에 정착시키다. A를 B에 정착시키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이 편안한 장르의 자리를 잡고 정착된 우리가 이렇게 되죠. 얘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에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with 명사 분사 쓴 거죠. with 명사 분사. 해석은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가 만족된 상태로 만족된 상태로 편안한 장르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된 상태로 우리는 되었는데 more keenly aware, become aware니까 알게 되다 이 말이지. aware of는 알다, be aware of 하면 알다 이 말이고 become이 붙었으니까 알게 되다. 얘는 예민하게 이 말이에요. 예민하게. 그래서 더 예민하게 알게 된다. 근데 이 be aware of의 목적어가 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나온 to에도 이렇게 걸리지. aware of 명사, responsive to 명사. 전체사의 목적어 두 개 걸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걸 더 알고 반응하게 된다. 더 예민하게 알고 반응하게 된다. 근데 뭐를 예민하게 알고 반응하게 되냐면 창의적인 어떤 베리에이션, 이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변형을 말해요. 변형, 창의적 변형. 그 다음에 리파인먼트, 정제인데 장르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장르의 규칙들을 따르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작품들은 이전의 작품들보다는 더 다듬어져야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복잡성인데 어떤 복잡성이냐면 얘가 지금 복수 동사인 거 보니까 받는 건 얘가 선행사가 다 받는 거야. 창의적인 변형과 정제, 다듬은 것, 그리고 복잡성. 이런 것들이 그 필름을 얘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쓴 거죠. 사역 동사로 목적어, 동사 원형. impressive. 얘는 이제 이형식 동사죠. 형용사 보어. 신선하게 보이고 독창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엔드예요. 문장이 끝났어. By exceeding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exceeding 하는 걸 통해서 넘어서다 이 말이죠. 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혁신이 되는데 아주 신나게 하는 그런 놀람 이런 게 된다. 장르의 규칙을 따르는데 장르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보다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신선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겠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되면.
근데 장래 규칙을 따르는데 예상을 벗어난다는 게 뻔한 걸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뻔한 거.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장르의 어떤 화법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만드는 사람의 이제 어떤 창의적인 문제겠죠? 만드는 사람의 창의적인 문제. 자,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금 33번, 34번, 35번 지금 진도 나간 걸 뒤에 워크북 좀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머리를 좀 정리된 상태로 다음 걸 나갈게. 선생님만 너무 막 떠들고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머리 제대로 안 들어올 거니까 좀 움직이면서 정리 좀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갔어. 사실 좀 빡빡한 그런 지문들인데. 그래서 지금 46분이니까 너희 정리하고요. 7시에 볼게요. 7시. 자, 타이프 쳐보세요. 7시에 봅시다. 그럼 잠깐 끊을게요.